짜잔! 대단한데? 이제 물을 내릴 때마다 훨씬 상쾌할 거야. 더 쉬운 방법이 있지. 뉴브레프 파워 액티브. 더욱 풍부해진 향기 부스트로 끝까지 상쾌하고 깨끗하게. 뉴브레프 파워 액티브 향기 부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금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진행되는데요. 어제 예상보다 높은 11.7%의 투표율을 기록해 사전투표가 대선 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세한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전국 유권자 4,247만여 명 중 497만 902명이 투표해 11.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월 20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기록한 5.45%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6.76%로 제일 높았고 세종과 광주, 전북이 뒤를 이었으며 반면 대구는 9.67%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사전투표도 좋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각 당 지도부는 직접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거나 인증사진을 촬영하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 같은 열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나라로 가는 희망의 문을 열었다며 반겼고 자유한국당도 조직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한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바른정당 등도 바닥 민심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다. 젊은 층의 참여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이어집니다.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활 만들기와 만화 그리기, 제기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강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과 함께 야간 수상 택시를 타고 천체 만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어린이날 큰 잔치가 열리며 태릉선수촌에서는 어린이들이 동계 종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스케이트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는 것은 사드의 요격을 피하기 위한 고각 발사 시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워싱턴 박선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의회 하원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법안을 찬성 419, 반대 1표의 압도적 표차로 처리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 군사경제의 생명줄인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를 비롯해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또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은 신규 제재들입니다. 지난해 대북 제재법을 통과시켰던 미 하원이 1년 만에 다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법을 처리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진 만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조사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이어가는 것은 사드 등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 요격을 피하기 위해 훨씬 높은 고도로 발사하고 그 결과 대기권에 재진입한 미사일 탄두가 더 가파른 각도로 낙하해 요격이 더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원인 규명을 위해 삼성중공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유족과 보상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두 크레인 간의 거리는 약 10m. 1분에 4, 5m 이동하는 골리앗 크레인이 타워 크레인 붐대를 충돌하기까지는 2분 정도 시간이 있던 상황.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가 붐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타워 크레인 신호수는 하던 작업을 마친 뒤 낮추겠다 답한 뒤 두 크레인은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골리앗 크레인 쪽 과실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멈춤 버튼을 지닌 지상 신호수 4명 역시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메일맨 옆에도 우리가 급박할 때는 위에 기사 외에 그 메일맨이 그 급 점거를 시킬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어요. 경찰은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데 이어 삼성중공업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원청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지난 3월 발생한 크레인 충돌 사고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족과 삼성중공업은 보상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보상 협의를 위해서 유가족 대표들하고 그쪽 회사 측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기로 사전 미팅을 했어요, 한번. 다만 유족들은 보상 논의에 앞서 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항공사들의 승객에 대한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승무원이 실수로 어린아기와 부모가 이 비행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주원 특파원입니다. No, I paid for the seat. You need to do what's right. I bought the seat, and you need to just leave us alone. 미국 하와이 공항에서 LA로 출발 예정인 델타 항공기 기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So my kid, wait. 2살 난 아들을 좌석에 카시트를 부착하고 앉히려 하자 승무원이 규정 위반이라며 내릴 것을 요구한 겁니다. 승무원은 2살 이하 아이는 독립 좌석이 아닌 무릎에 앉혀야 한다며 거부할 경우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Have you guys all off the flight, or we're going to retrain the whole aircraft and So we're getting kicked off this plane no matter what now. 남성은 비행기에서 내릴 경우 다른 방법이 없다며 사정해 봅니다. I got 2 infants and my wife. We have nowhere to stay. There's no more flights. What are we supposed to do? Sleep in the airport? on your own. So wait. 결국 부부와 어린아들은 비행기에서 내렸고 오버부킹을 했던 항공사는 즉각 대체 승객을 좌석에 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미 항공법 규정은 2살 이하 아이의 경우 카시트에 앉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무원의 무지로 잘못 없는 승객이 쫓겨난 항공사의 또 한 번의 갑질 행위가 벌어진 겁니다. 델타 항공은 성명을 통해 가족에게 사과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